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지인당님과 현주쌤과 그림책 만나기 두 번째 시간, 지금 엄마 시리즈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처음 시간에는 첫 번째 책은 피아노 치는 고음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또 두 번째 책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우리 지인당님께서 오늘은 두 번째 책, 어떤 책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대전에 사는 지인입니다. 지난주 제가 그림책을 소개해 드릴 때 엄마가 무언가를 하기를 바라지만 잠깐 멈춰놓고 보석함에 이렇게 담아놓고 그런 이야기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부터는 이제 엄마가 바라보는 관점, 좀 다른 측면의 관점, 거기에 빗대어서 제가 생각하는 엄마, 이런 식의 이야기를 좀 연결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예고를 해드렸다시피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딸은 네, 좋다라는 딸은 좋다. 책이에요. 네, 최인선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김은정 작가님이 그림을 그린 책이에요. 그림책 부분에서 최인선 작가님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시구나.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딱 음. 느낌 오시죠? 엄마가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림책이거든요. 어, 딸은 이래서 좋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은데, 어, 많이 공감하실 거예요. 딸 가진 엄마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들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오늘 이 책에서는 우리 지인당님의 이야기도 많이 나오겠네요? 딸 가진 엄마. 음, 그쵸. 제가 딸만 둘인 엄마니, 제가 네, 우리 아이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리고 네, 또 내가 나중에 우리 아이가 자랐을 때, 음, 이렇겠구나, 음, 이랬으면 좋겠다, 그런 음,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번 그런 모습도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딸은 좋다. 몇 장면 제가 소개를 음, 해드릴게요. 지난번 네, 보니까 음, 이렇게 한꺼번에 다 소개하기에는 시간이 넉넉치 않아서 음, 음, 간단하게 몇 장면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가면서 저의 생각 그리고 현지쌤의 음, 생각 이렇게 네, 섞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맨 처음에 시작하는 글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사람들은 말했다. 딸을 낳으면 비행기 타고 아들을 낳으면 기차를 탄다는데 딸을 낳아 좋겠네. 우리 엄마는 웃음을 지으셨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우리 엄마가 네, 아들 욕심이 좀 있는 사람이라 딸을 네, 낳아서 어쩌지? 라는 누로 저는 고향이 제주도라서 제주도 사투리로 말씀을 어, 하셨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어, 딸 아들이어가지고, 네네네. 제가 음, 태어났을 때는 많이 아쉬워했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태어났을 때도 아쉬워하셨고 제가 딸을 낳았을 때도 우리 엄마는 아, 아쉬워하셨어요. 음. 근데 좋군요. 그랬지만 뭐 저는 뭐 딸 좋습니다. 우리 네. 아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음. 딸은 좋다. 딸은 예쁜 것 많기 때문에. 딸 옷은 예쁜 것이 많기 때문에. 예쁜 것을 많이 입힐 수 있다. 바지도 입힐 수 있고 치마도 입힐 수 있다. 치마를 입히면 긴 양말을 신기고 구두도 신길 수 있다. 머리는 두 갈래로 묶을 수도 있고 머리를 길게 따을 수도 있다. 그쵸? 너무 공감됐는데요? 아기 때, 아, 자기 딸 데리고 소꿉장난 많이 하잖아요. 이 맞아요. 옷 입혀봤다, 이 머리 아, 해봤다, 머리핀 꽂아봤다, 고무줄로 묶어봤다. 그런 장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엄마 아빠들 요즘도 많이 그럴 거예요. 세워놓고 사진 찍고. 제가 위에가 아들이고 밑에가 딸인데, 네네네. 딸 정말 태어났을 때는 옷을 엄청 많이 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너, 너무 신나게. 너무 예쁜 옷도 많고요. 액세서리들도 너무 예쁜 게 많고, 정말, 그쵸. 그런 맛 있죠. 딸들은. 음, 그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보면, 음, 딸은 좋다. 자전거 타고
아버지 마중을 나갈 수도 있고, 집으로 오는 길에 노점상에서 아버지와 오순도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엄마가 좋아하는 포도를 하나를 사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딸을 가진 집의 풍경과 아들만 있는 집의 풍경은 좀 다르죠. 그렇죠. 아무래도 어, 음, 요새는 딸바보 아빠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딸들이 있으면 조금은 더 웃음소리가 조금 더 많은 것 같고 아빠들이 웃는 모습이 조금 더 많은 것 같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런 맞아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서 이런 장면이 있어요. 어느덧 딸은 자라나 더 이상 엄마를 따라다니지 않는다. 혼자 방에 있기를 좋아하고 엄마 말을 못 들은 척한다. 그러다 집안이 고요하면 딸은 엄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잠시 가만히 곁에 앉는다. 그죠? 딸들은 네, 이래요. 네, 말을 시키면 말은 안 해줘. 사춘기 아이들이 되면. 맞아요. 근데 엄마가 기분이 우울하거나 조용하면 귀신같이 알아서 옆에 와서 가만히 앉죠. 어, 뭔가 이렇게 선이 연결돼 있는 느낌이랄까? 맞아요. 약, 어, 뭔가 말해주지 않아도 네. 그 느껴지는 감정선의 결이 비슷하게 가져가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딸은 좀, 특히 저희 딸도 그렇지만 저랑 성향이 비슷해서 그렇게 말이 많은 아이도 아니고 그렇게 외향적인 아이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저보다 더 어른 같기도 하고, 저보다 더 성숙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런 느낌이 좀 있는 우리 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장면, 너무 좋은 장면이잖아요. 딸은 좋다. 엄마한테 괜히 내고는 한순간도 못 되어서 엄마 미안해요 하고 쪽지를 쓴다. 엄마는 그 쪽지들을 소중하게 간직한다. 엄마는 그런 딸이 좋다. 딸은 좋다. 오이 마사지 할 때 엄마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곁에 눕게 한다. 엄마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오이 마사지를 한다. 그러다 잠이 들면 딸이 오이를 새로 얹어서 놓는다. 이거는 정말 딸만 있는 집의 풍경이잖아요. 마사지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아직 애들이 어려서 이런 음, 거는 없는데 가끔 우리 동생이 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해줘. 음. 제주도 가면 우리 동생은 좀 저보다는 좀 살가운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누워봐. 그러면서 막 이렇게 붙여주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뭐 저도 받을 날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저희 딸은 좀 캐릭터가 다른데, 음.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마사지를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좋은 걸 아니까, 음, 한 번씩 해주죠, 그거를. 팩을 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음, 해주는데, 이런 어떤 게 뭐라 해야 되지? 내가 엄마로서 뭔가, 무엇을 해준다라는 이런 역할들이 많잖아요, 보면. 음, 근데 이제 딸이 어느 순간 되니까 엄마를 이렇게 마음도 챙겨주고, 음, 뭔가 모습도 챙겨주고, 네. 이런 것들이 음, 딸은 좋다. 이 말 속에 그런 감정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 아닌가 음. 싶은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참 머물러 있었던 게 뭐였냐면 여기에 엄마한테 괜히 화를 내고 한순간도 못 되어서 엄마 미안해요 한다라는 말. 음. 제가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이런 멘트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인당님이 엄마께 네, 아니면 제가 우리 엄마한테. 딸로서 어,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제가 이남 칠녀예요. 아니, 이남 오녀구나. 일곱 남매 칠남매. 중에, 음, 칠남매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딸이었는데, 음, 그래서 저는 나름 돌봄을 못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엄마는 나름 해줬겠지만 나는 충분하지 않았던. 그래서,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는 제가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에
아무 말도 못하고 조용한 사춘기를 보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대전에 와서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이게 불쑥불쑥 쏟아오르는 게 35살쯤? 그때 사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지? 나는 우리 집에서 뭐였지?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을 그때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엄마랑 이제 충돌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갈 적마다 엄마랑 싸우면 또 이제 마음은 약해서 돌아올 때 미안해요 하고 사과를 안 하고 오면 엄마가 계속 생각을 할 것 같으니 이제 올라올 때는 사과를 하고 오죠. 그러니까 내려가서 싸우고 화해하고 올라오고 싸우고 화해하고 올라오고 그러니까 화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엄마 잘못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밑에는 이렇게 깔려 있었던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도 표출을 막 하다 보니 이제 나름의 이해가 되고 나름의 납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엄마의 그 상황, 현실, 그때 당시의 상황 같은 것들을 많이 이해를 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엔 알았죠.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구나. 어, 우리 엄마 입장에서 그러면, 그렇게 생각했던 때가 네, 내가 딸을 낳은 엄마애가 되어보고였던 것 같아요. 어느쯤에 알아차리신 것 같으세요? 제가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그림책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미술 치료 1급 자격증을 땄어요. 음, 미술 치료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격증 공부를 할 때는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 사람을 치료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지고 치료 작업을 막 하거든요. 공부를 하는 거죠.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아는 거예요. 이 순간은 그랬었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맥락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왜 그랬지, 우리 엄마는? 이런 음. 상황들이 이제 맥락이 연결이 되는데, 어, 우리 엄마한테 내가 되게 그 말을 듣고 싶었나 봐. 무슨 말이었냐면, 내 상황은 이랬지만, 그래도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됐었던 거였다. 그래서 미안했다. 그런 사과를 듣고 싶었던 거지, 나는.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고, 너무, 그 어렸을 때 상황이 정말 아기 같은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아기가 누릴 수 있는 돌봄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너무 힘들었는데, 나중에 돼서 우리 엄마는 절대로, 어, 사과를 안 하셨어요, 나한테. 결국엔 지금까지도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사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그죠? 최선이었으니까 음, 내가 음, 뭘 잘못해서 너한테 사과를 하니? 어, 음. 나도 진짜 죽을 만큼 열심히 살았는데. 응. 틈이 없었잖아. 그러니까 엄마들의 그 시간에 대한 틈이 없었. 그러니까 그 자기 나름대로는 최대한 시간 내서 소위 말해서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면서 너네를 돌봤고 음, 너네를 최대한 내가 해줄 수 있는 한에서는 안아주려고 했고 돌봐주려고 했고 안 굶기려고 했고 음, 어, 용돈 모자라지 않게 해주려고 했고 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어, 그랬는데 나한테 사과할 일이 없는 거지 자기 입장에서. 음, 근데 나는 모자랐던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평행선인 거예요. 계속 맞아. 싸우면 음, 싸우면 어 이게 사과를 내가 하긴 하지만 나도 별로 안 미안해. 또 음, 우리 엄마도 안 미안한 거예요. 음,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어떻게 음, 사과를 해. 음.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결론을 나름대로 낸 거죠. 우리 엄마한테는 사과를 못 받겠구나. 못 받겠구나 하고 포기를 하고 나니 오히려 마음이 편하더라고. 음. 뭐또 그 상황에는 뭐 이게 왜냐면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으니까.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정말 한 40이 되기 전까지는 정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엄마랑 다퉜던 것 같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때 엄마가 지인장님이 듣고 싶은
그 사과를 하셨다면 네, 그 마음의 어떤 숙제라 해야 되나? 네. 이거가 이제 다 해결이 되셨을 것 같으세요? 혹시 다시 그쪽 그 시간 돌아보. 음, 훨씬 지금보다는 더 빨리 평안해졌을 것 같긴 해요. 어. 왜냐하면 그런 이해라고 이런 것들이 정말 이해가 다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감정적인 것만 조금만 다듬어주면 됐을 상황이었어. 음. 그랬는데 우리 엄마는 절대 못한대. 응. 내가 뭘 잘못했니? 막 이러니까. 응, 그러면 지인당님께서는 이렇게 그림책을 만나고 말을 응, 조곤조곤 이렇게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 나의 그 어린 응, 나를 응, 응, 그러니까 뭔가 엄마에게 요구하기보다는 네, 사과를 받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응, 엄마, 내 마음은 응, 자꾸 이런 마음이 들어. 응, 엄마가 나를 돌봐주지 않았던 것 응, 같고,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시간들이 자꾸 응, 기억이 나고, 이게 내가 성인이 돼서 살면서 되게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응, 그래서 내가 자꾸 엄마에게 이렇게 사과를, 응, 어, 요구? 나의 언어로서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응, 그런 나에게 그렇게 내 이 힘듦을 넘어가야지 엄마의 응, 힘듦을 내가 알아차릴 것 같다. 응,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 응. 마음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드린 적은 있으세요? 못했죠. 음, 응. 그러니까 보통의 아마 엄마와 딸 사이에서 그렇게 조근조근 엄마 내 마음이 이래.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근조근 얘기를 잘 못할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엄마들도. 왜냐하면 저도 제주도 엄마랑 말을 섞게 되면 이렇게 표준어를 쓰지 않거든요. 사투리로 막 얘기를 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진짜 현장에서 진짜 밭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자연에서 얻은 그런 지식이 몸에 밴 사람이라서, 그리고 또 옛날 어르신들이 사는 건 이렇다, 이런 거란다라고 말로써 배운 것들이 전부인 엄마한테 그렇게 조근조근 이야기한데 엄마랑 이게 대화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엄마의 언어로 전달을 하려고, 시키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근데 엄마는, 어, 원래 사는 건 이랬었고, 부모가 자식한테는 이렇게 대했었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니? 내가 배를 굶긴 것도 아니고, 어, 음, 학교를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음, 시집을 안 보내준 것도 아니고, 음, 네가 원하는 대로 하자는 대로 내가 다 들어줬는데, 음, 너는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고, 엄마한테 모자란 게 뭐가 그렇게 많니? 엄마는 학교도 못 나왔고, 아버지도 일찍 여의고, 진짜. 그러니까 홀시어머니의 외아들 집에 시집 와서 시집살이를 고되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힘드셨구나. 겪으면서, 음, 내가 너희들 버리지 않고 도망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정말 다행인 상황에서 너희들을 키웠는데, 너는 뭐가 그렇게 맨날 맨날 불평이고 불만이니? 이런 식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머리론 이해가 다 돼. 음,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 다 알아. 다 음, 알아. 근데, 어, 내 상황은 이랬지만, 참 그랬다. 그때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 한마디면 되는데, 우리 엄마도 자존심이지. 어, 이게 안 돼. 안 되겠더라고. 아, 근데 만약에 나도 우리 엄마 입장이라면 네. 정말 우리 아이한테 사과할 수가 없어요. 응, 진짜. 저희 가족은 사산 피해자 가족이거든요. 음, 사산 피해자 가족이어서 정말, 정말 진짜 바닥이었어요. 생활고가.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어, 진짜 생활이 바닥이었거든요. 그 바닥인 생활에서 정말 지금같이 일곱 남매에다가 시어머니에다가 어, 시어머니의 어머니, 그러면 시할머니에다가
큰아버지의, 그러니까 큰어머니죠. 음, 큰아버지의 와이프니까 음. 큰어머니. 뭐 이렇게 모시고 사는 사람도 많았어요. 우리 엄마는. 어, 아, 그러니까 이제 한 집에 살지는 않았지만, 음, 안채, 바깥채, 뭐 음, 건너채, 막 이렇게 살긴 했지만, 어, 그렇게 진짜 우리 엄마 생각하면 너무 대단한 사람이에요. 음. 그러니까 근데, 몸으로 다 하신 거잖아, 그거를. 그쵸. 음. 원래 이렇게 사는 거란다. 원래 이렇게 사는 거지라는 그 믿음, 신념 하나만으로 그냥 살아낸 거죠, 소위 말해서. 그렇게 대단한 건 알겠어, 머리로는. 그런 거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어쨌든 이게 딱 포기를 하고 나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지. 음. 어떤 생각?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몰라, 우리 언니랑도 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둘째 언니 같은 경우 정말 효녀거든요. 우리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건 절대 안 하는. 근데 정말 정반대로 저는 내가 하고 음, 싶은 거 다 해야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그 결론을 내면서 그런 바램을 가진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나는 지금 제주도에 살고 있지도 않으니, 어, 우리 엄마가 한 20년, 30년을 살 텐데, 앞으로. 그 사이에 몇 번이나 만나겠어. 그 사이에 내가 여태까지 해달라고 못했던 거 다 해달라고 하고, 우리 엄마 원 없이 보내드리겠지. 어,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제 노인이긴 하지만, 그래서 막 이제 방도 더럽고, 그렇게 잘 못 치우잖아, 젊은 사람처럼. 그렇죠. 응. 그렇지만 불구하고 그냥 엄마 옆에서 자고, 음.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응. 또좀 힘든 것 같으면 내가 포장해 와서 그냥 하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이렇게 더럽게 사냐, 막 이렇게 좀 치우면서 살아, 이런 거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음, 그렇게 살면서 엄마랑 여행도 못 갔으니까 오늘은 엄마 일하지 말고 나랑 놀아. 오늘 바다 가자. 그래서 그냥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데리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해. 그런 식으로 나는 이제 엄마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우리 둘째 언니는 그러더라고. 너는 이제 80난 할머니 데리고, 어, 80난 할머니한테 밥을 해드리지는 못할 망정 밥을 해달라고 해서 얻어먹냐고.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나는 그냥 엄마가 해준 밥 원 없이 먹고, 엄마랑 원 없이 놀고. 왜냐면 나는 엄마랑 즐길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엄마와의 마음의 간극을 지인당님이 지금 그 지인당님의 방식으로 지금 좁히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번 날은, 그래서 예전에는 제주도를 갈 때 그랬거든요. 막 보름 정도 스케줄 비워가지고, 막 이렇게 막, 진짜 막 날 잡아서 막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1박 2일로라도 그냥 가요. 어느 날 연락도 안 하고, 어, 밥도 내가 간다고 하면 밥을 해놓으니까 그냥 식당에서 포장해서 가는 거야. 치킨 한 마리 사들고 가. 그러면 우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뭐하러 왔냐고 길에다가 돈 뿌리면서. 왜냐면 나는 비행기표 사고 막 택시 타고 막 이렇게 가니까 길에다가 돈 뿌리면서 오래 있을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러 뭐 타러 오냐고. 그러면 나는 그러는 거지. 우리 엄마 일 방해시키러 왔다. 일 못하게 일 방해시키러 왔다고. 그러면 이제 저번 날은 한 번은 우리 엄마가 밤에 콜라비 작업을 막 하는 거예요, 밤에. 콜라비 작업을 해야 내일 출하를 하니까. 근데 옆에서 계속 내가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 일을 못 하는 거지. 옆에서 계속 앉아 있으니까 가서 있든가 옆에서 일을 거들든가 나는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엄마 그러니까 너 뭐 하러 왔냐고. 엄마 일 방해시키려고 왔지. 그러면서 난 옆에서 계속 엄마 저 얼굴, 이게 이제 얼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우리 엄마가 엄청 백발이거든요. 주름도 엄청 많고 백발인데 그 모습이
언제 그 모습이 없어질지 모르거든요. 응. 그래서 근데 또 참 사람이 사진에 담기는 싫은 거야. 마음. 손에다가 지금 담고 계시는 거네, 그럼?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는 싫은 거예요. 음, 왜냐하면 막 작업복 바람에 막 이러고 있는 모습을 이제 기록으로 남겨놓고 싶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계속 쳐다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일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자, 게 있다. 그러면 이 책은, 음, 아직 읽어주실 장면 있으신가요? 네. 여기 네. 마지막 장면, 네, 마지막 네. 장면이 있어. 이렇게. 딱 우리 엄마 집 같기도 하고, 그런데 단 우리 엄마 집에는 귤나무가 있죠. 이렇게 꽃이 음, 있지는 않아요. 우리 음, 엄마는 좀 음, 쓸데없는 짓을 잘 안 해서. 음. 딸은 좋다. 친정에 들르면 하루 종일 꽃밭에서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눈에 가득 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던 날, 딸은 문득 알게 된다. 엄마가 이제 자신의 꿈을 이루었다는 것을. 그것이 엄마를 가장 행복하게 한다는 것을. 이 모습은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해주고 싶은 모습이에요. 제가 나중에 마당 있는 집에 계속 살게 된다면 거기에 이렇게 꾸며놓고 아이들이 오면 김장 담궈주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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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거 해주고 싶은 그런 음, 모습. 음. 이렇게 해서 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럼 이 책은 음, 이렇게 딸 이야기에 흠뻑 젖을 수 있게 또 엄마와 딸의 관계를 다시 이렇게 회상해 볼 수 있게 음. 아니면 또 딸과 엄마의 관계를 다시 재정의해야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 지금 현재 어, 아이가 없는 부부들은 아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행복하겠구나 이럴 것이고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은 지금 현실은 너무 힘들잖아요. 어, 너무 힘든데 그 안에서 이런 모습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모습이 지금은 있지만 나중엔 없을 수도 있으니 마음껏 즐겨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아이가 큰 엄마들은 아, 나랑 아이랑 이랬었지. 앞으로 이렇게 되겠지. 이런 생각을 상상할 수도 있고 또 그쯤 되면 이제 자기 엄마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엄마를 생각하면서 옛날에 엄마랑 이랬었지. 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이어서도 그렇고 제가 딸을 키우는 엄마여서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책 스타일이 옛날스러워요. 음. 옛날스럽지만 그래도 아마 공감대가 많이 가는 그런 책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우리 엄마 시리즈 두 음, 번째 책, 딸은 좋다를 이렇게 음, 소개해 주셨는데요. 음, 아까도 정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관점에서 음, 엄마, 그리고 음, 딸, 음, 이렇게 나의 스토리를 넣어서 이 음, 책을 만나면 되게 또 그 관계가 풍성해지거나 아니면 재형성되거나 아니면 음, 정리되거나 음, 이렇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자, 음, 이렇게 엄마 시리즈 두 번째 책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또 우리 다음 주에 세 음. 번째 책으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기대 많이 되고요.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지인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